자, 어제 여러분 이화영 판결 이후에 이화영 변호인 측이 하는 얘기들, 행동들 다들 보셨나요? 해당 판결은 재판부 편성부터 편파적이고 판결 전제 사실부터 전부 다 틀렸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바로 항소하겠다 등. 심지어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에 씨발이란 욕을 연상하게 만드는 쌍시옷, 비읍을 이렇게 남겨놓고 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시전하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감사한다라고 짓거리면서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가 편파적이니 판결이 잘못됐다라니 별의별 용천 지랄들을 다 떠니 이쪽 애들 진짜 정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화영 변호사가 주장을 하던데, 뭐야, 맞는 말이잖아. 이화영은 거짓말쟁이가 맞잖아요. 진술 번복하고 반입도 안 되는 술을 검찰청에 가져가서 깠다느니 뭐니 검사가 회유를 했다라느니 이방 저방 방도 헷갈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뭐 재판부에 있는 그 판사들, 검사들, 관계자들이 다 바보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 앉아서 죄의 유무를 가르는데 무슨 시덥잖은 초딩이 할 법한 거지 같은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지. 자, 어쨌든 여러분, 이화영의 중형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결국엔 대북송금 게이트에 빨려 들어가는 거, 본격적인 합류를 하게 되는 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당하게 될 거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법조계 일부에선 말이죠, 지금 이화영의 상태를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보고 있나 봐요. 뭐 극단적인 선택이니 뭐니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화영이 2심을 앞두기 전에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어제 판사가 그랬거든요. 판결을 내릴 때 반성이 없다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모두 아시다시피 이화영의 진술은 번복됐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재명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어요. 검찰은 이런 이화영의 진술들,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런 진술들을 하는 녹취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화영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누가 그를 뒤흔들어 놨는지, 그쵸? 갑자기 탈을 바꿔 쓰듯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고 본인이 쏟아냈던 진술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검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잖아요. 자, 이화영 또다시 한번 진술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화영은 현역 의원도 아닌 뭣도 아닌 예비역,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 송영길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대단한 정치 커리어를 가진 송영길, 지금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과는 다르게 빵에 바로 들어간 거라고. 근데 이화영은 하물며 송영길처럼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지도 못한 고작 국회의원 한 번인가 했던 비교적 약체, 게다가 현역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나 혼자 죄를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지금 빵 안에서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심 항소한다고 이게 달라지나? 괜히 항소했다가 괘씸죄, 가중처벌 안 받으면 다행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여태까지 변호사 말들 듣고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는데 이게 뭔가? 10년이면 대체 얼마나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하다가, 아이 슈바, 내가 왜 혼자 이 짓거리를 당해야 되는 거야? 정작 난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는데 이재명이 승인한 건데 이재명은 대체 왜 아직까지 멀쩡한 거고 나만 이렇게 2년 가까이 감옥에서 뭐 하는 거야? 아, 모르겠다. 나 이제 살아야 되겠다. 자, 자연스럽죠. 이화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할 확률 적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중간에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고 협조를 하게끔 어떻게든 구워 삶았었는데, 정작 이화영 본인의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에는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재명도 이재명 본인의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화영 재판을 밖에서 그렇게 방해를 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화영은 징역 10년을 때려맞은 마당에, 이화영 나이가 여러분 지금 1963년생이니까 이재명보다 한 살 형이거든요. 10년을 빵에서 썩는다면 지금 61세니까 대충 70이 넘어서 출소를 한단 말이죠.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끝까지 감옥에서 70이 다 되는, 그렇게 늙어가는 상황까지 보필하려고, 보호하려고 들까요? 아,
저는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화영은 때가 되면 이재명의 뒤통수를 치는 진술들, 즉 이전에 했던 진술들을 다시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바깥에서 온갖 방해를 해도 이화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는 바로 이화영이 비로소 느낄 때, 이 모든 게 소용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느낄 때, 이재명이 대체 뭐길래 이재명 하나 지키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이화영은 처음에 했던 진술들을 다시 쏟아낼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화영을 다시 불러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던데 이화영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을 혼자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승인 하에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진술을 할 것인지, 그래서 죄를 분담해 가지면서 본인의 형량을 낮출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이 대북송금의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1심 판결 이전에도 사실은 이화영은 이런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진술을 사실대로 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1심 판결 이전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징역 10년 가까이를 때려 맞은 상태라고. 결국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진술로 이재명을 바치며 본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 인생을 아낄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한 기로에 이제 이화영은 분명히 서게 될 것인데, 그러면 답 나오는 거죠 뭐. 지금도 이화영 빵에서 힘들어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판결이 나온 지금은 어제, 오늘 오죽하겠습니까?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이화영의 1심 여파로 인해서 경기지사,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 이거 아시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거.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쌍방울과 KH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은 혐의. 이 수사도 동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은 또 하나의 대북송금 리스크 여파에 따른 작은 리스크들이 또 생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엔 해골찬, 민주당의 상황 이해찬 역시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이해찬 정계 은퇴 후에 쌍방울로부터 생활공간 및 사무실 임차 비용 등 명목으로 6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 수사 진행 중이거든요. 이미 진술은 다 나왔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다 불었으니까. 지금 다 딸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진짜 가까운 시일 안에 민주당 진영, 좌파 진영 정말 발칵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요즘 이해찬이가 말 많아졌잖아요. 윤석을 임기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정계 은퇴를 했음에도 나서서 그런 말 씨부리고 다닌다고 보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통령을 중간에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죽기 싫어 그런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재명, 이해찬, 쌍방울 대북송금 게이트로 이 둘이 한 방에 나가리가 되는 그런 날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거예요.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오늘의 시안유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